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저 갔다 왔어요. 전 캠핑 다녀왔어요. 와, 재밌으셨겠네요. 네, 근데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빨래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요번에 육로로에서 뉴욕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멀리 다녀오셨네요. 네, 근데 너무 여행이 즐거웠어요. 근데 즐거운데도 왜 피곤한 걸까요?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장기적으로 많이 운전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욕심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욕심껏 다니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고 오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많이 피곤해지실 거예요. 피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많이 썼을 때. 근데 그거를 또 챙겨줄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할 때, 또는 이제 잠을 못 자거나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예, 그럴 때도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 여성분들은 철분 부족으로도 많이 필요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대사가 좀 더 느려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점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이제 잤는데 네. 잠을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도 피곤한 거예요. 왜 자도 피곤한 걸까요? 잠을 계속 많이 자서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수면이 부족했을 때 잠을 많이 자면 그게 풀어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양 부족이라던가 또는 호르몬 이상이라던가 또는 대사가 낮아졌을 때, 그럴 때는 많이 잔다고 그걸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왜 필요한지의 원인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아니, 어떤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때 이게 혈액 흐름이 잘 안 돼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제가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럼 뭐 햇빛을 봐라, 아니면 뭐 식습관을 올바르게 해라, 아니면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해봤는데 네. 운동을 하고 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왜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하죠? 운동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너무 가라앉았을 때 운동을 해서 우리가 대사를 좀 빨리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하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무기질이나 비타민들이 운동에 관여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미리 섭취하셔야 되겠고요.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젖산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럴 때 그 젖산을 풀어줄 수 있는 또 그 영양소라던가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도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운동해서 이제 피로를 풀어준다, 이건 아니고요. 항상 사전과 사후를 잘 보고 준비를 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 휴가로 인해서 생긴 피로라든지 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는요, 일단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예, 에너지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되게 굉장히 미워하는데, 얘는 순수한 포도당이 이제 엮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탄수화물인데, 걔는 똑똑똑똑 잘라서 에너지를 만들기 굉장히 편해요. 예.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 우리가 키토 다이어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질소라는 녀석이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기본 구조에. 그런데 얘를 띄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체가 영양소를 쓰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원으로. 대신에 쓰는 게 이제 지방인데, 지방은 워낙 너무 기니까 이거를 잘라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당신생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을 태웠다,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는 부산물 때문에 케톤체가 많아서 우리 몸이 점점 산성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좀 밉더라도 조금은 드셔야 되겠고요. 이 탄수화물이 잘 대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1, B2, B3, 뭐 심지어 비타민 B12까지 주르륵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 2, 3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B9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비타민 하나, 두 개를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비타민 B 컴플렉스로 그냥 한꺼번에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면역 능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면역하면 생각나는 비타민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면역? 햇빛을 보라면서요. D.
네. 비타민 D. 예, 비타민 D가 햇볕을 보면서 이제 하는데 네. 비타민 D 자체도 면역력을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들도 면역력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일단 잘 드시고요. 부족하시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영양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다녀와서요. 네. 갔을 때 좀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좀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간 건강이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더 피곤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 예, 간 기능을 도와준 것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마리아 엉겅키. 밀크시슬. 아, 속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또 통과를 하시네요. 예, 엉겅키. 예, 그래서 우리가 밀크디슬이 도움이 돼요. 특히 밀크시슬 살리마린 성분이 항산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두 가지,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 그 다음에 해독작용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우리가 노폐물도 배설하니까 훨씬 더 빨리 피로가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것들도 지금 이런 피로라든가 해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타민 B하고 그 다음에 뭐 밀크디스 그리고 비타민 C까지 합쳐지면 굉장히 빨리 해독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영양제 3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에너지 충전에 좋은 영양제라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에너지 충전에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얘네들은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 사이클이 TCA 사이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회로를 돌리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모든 비타민 B1, B 컴플렉스들이 같이 작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이클이 돌지 않아서 에너지 생산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타민 B, 비타민 12 같은 경우는 뭐 이 사이클은 들어가지 않아도 걔네들이 우리가 혈액을 만들어서 혈액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아시죠? 그냥 저녁에 드시면 잠 못 주무시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코큐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피부 쪽으로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 피부 쪽으로. 그거는 아주 마이너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셨죠? 예, 주름이나 피부 네, 개선에도 맞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코큐텐은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그래서 항산화? 우리 몸에 항산화도 있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코큐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기운이 떨어지고 특히 나이가 30대가 되면 이게 이제 코큐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코큐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30대부터 이렇게 약간 꺾어지기 시작해서 40대부터 이렇게 곤두박질이 쳐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뿜뿜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코큐텐을 같이 드셔주시면 얘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당뇨 개선이라던가 고혈압 개선이라던가 어차피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 흐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라던가 심장에 이제 부담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코큐텐들이 도움이 되세요.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 예, 피부 우리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이 나이에. 네. 그리고 코큐텐은 얘가 지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음식,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는 그런 음식하고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나 지금 오메가3 먹고 있는데 그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예. 고기 먹는 날 같이 먹으면 좋은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녁에 드시면 또 안 되죠.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밤에 막 에너지 잠 밤중에 못 자죠? 뛰어다니면 안 되니까 네. 예, 이것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녹용은 네. 어때요? 녹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슴에서 이렇게 뿌리 나는 네. 거잖아요. 봄철부터 이렇게 쫙 자기가 갖고 있는 혈액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혈관을 만들면서 이제 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조혈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면역세포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원기를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효소를 먹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게 했으니까 근데 안에부터 불을 떼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먹는 게 이제 엘크, 예, 우리 녹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녹용 같은 한약재는 제일 중요한 게 재료가 얼만큼 좋으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캐나다 영양제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자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녹용은 알버타. 알버타. 예, 알버타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죠? 알버타? 모르겠어요. 로키 산맥. 아. 예, 로키 산맥 그쪽에서 네. 정말 제가 캘거리에서 좀 살아봤거든요. 진짜 청정해요. 진짜 청정해서 파란 하늘, 그 다음에 파란 막 나무들 네. 막 많은데 이제 거기서 자란 녹용으로 이제 그 사슴에서부터 사슴 뿔에서부터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진짜 청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녹용을 저 어렸을 때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캡슐도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네, 아이들도 먹는데 이제 성인 보통은 권장량이 성인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작게 드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녹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드시는 기간 한 2달 정도. 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쉬었다가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쉬었다가? 예. 그리고 또 워낙 내가 손발에서 땀이 나고 굉장히 난 더운 사람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왜냐하면 원기를 올리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또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복용하면 좀 더 회복력이 빠른가요? 그렇죠. 얘는 지금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TCA를 도와주는 모든 조효소 그리고 에너지가 잘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미토콘드리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단 얘네들은 안에서부터 군부를 지키는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안팎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피로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섭취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얘네들은 얘는 이제 저녁에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에나 점심에 드시고 코큐텐은 지용성 식품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그다음 녹용은 우리가 원기 개선에 굉장히 좋지만 이제 2달 이상은 2달 정도까지만 드시면 좋다는 거. 예, 그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쪽집게? 네. 쪽집게 강사? 네. 자,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에너지 충전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에서는 영양, 휴식,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충전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